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뭐 두 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재산세랑 묶어서 나올 때도 있고 종부세 문제만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긴 있지만 주로 그냥 한 문제 정도 출제 생각하시면 되고, 종부세는 뭐 종부세 과세상 인것과 아닌 거 있죠. 종부세 과세상에서 종부세는 거의 시험 문제가 한 4, 5년 나온 적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종부세가 작년에도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 지문은 과세상 문제였고, 그래서 과세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지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이 기준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부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요 과세표준, 세율 이런 거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당연히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세율이 이번에 세부담 상한선 뭐 세율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어요.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정이 됐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종부세하고 양도세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종전 규정대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 개정된 것은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또 종부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로 그대로 비과세 감면됩니다. 또 항상 종부세는 재산세와 헷갈리지 않도록 재산세와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직접적인 비교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항상 또 같이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해서 공부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먼저 종부세 여러분 특징에 관한 건데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편하게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합산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데 종부세는 인세예요. 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보세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우리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돼요.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근데 개인 납세무자일 때는 옛날에는 세대별 합산했었는데 지금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이라는 거, 부부도 따로따로. 법인이나 단체는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있어도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 합산하고요. 법인별로 합산하고.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인세라 합산과세합니다. 종부세는 인세라 합산과세하는데 이렇게 개인은 개인별 합산이고 법인은 법인별 합산이다. 이런 것들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 종부세는 인세입니다.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종부세 대상은 법령이 정한 토지, 주택, 건축물이 다른데 종부세 대상은 토지하고 뭡니까? 주택만 종부세입니다. 건축물 아니라고 그랬죠? 건축물 아니고 토주택.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구조는 초과도진 세율, 비례 세율구조로 되어 있다는데 자, 우리가 세목별 세율구조 비누, 비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부세는 누진 세율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비누, 비누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는 누진 세율구조로만 되어 있고. 4번 종부세 부가세는 자, 어떻게 배웠어요?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죠? 종부세는 우리가 부가세목 종농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에 20%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아니고. 5번 종부세는 분할납부와 물납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는데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돼요? 분할납부는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인 주택 공시가판 금액이 8억 원, 모회사 5억 원, 자회사 3억 원인 경우에 종부세가 부과된다는데 법인이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서도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그러면 주택부는 6억 원을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죠? 6억까지는 아니고 6억 초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회사 5억이니까 6억 초과 안 했죠? 자회사 3억이니까 6억 초과 안 했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서도 법인별 합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번 정답이고, 2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상 재산세가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다.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를 정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장이 제외되는 거고. 4번 종부세는 분할 납부는 가능하나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요. 종부세 부과세는 어떻게 였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종부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이제 종부세 대상 인것과 아닌 거 여러 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별 표시하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우리가 종부세 과세 대상은 보세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에 별장은 포함해야 제외예요? 별장은 대상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 4%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가 아니고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취득세만 중과세지. 그러니까 고급택은 대상이 되고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용을 3개 용으로 나눴습니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007% 저율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기 도입했는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 그거 거리가 멀잖아요. 또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같은 이런 것들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역시 저율 과세하니까 제외합니다. 007 빵 2%, 그 다음에 4% 고급 오락장, 골프장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 과세했으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토지가 나오면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해서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그 토지는 토지 이용을 구분해서 재산세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토지 이용을 구분해서 별도 종합합산상 토지로 판단되면 종부세상이고 분리상 토지면 아니고 반드시 토지 이용을 구분해야 돼요. 그냥 대충 짐작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기초과정부터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대상 아닌 거.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떻든 간에 건축물 아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도 재산세 대상이란 종부세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별장 제외된다고 금방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제외된다고 말씀드렸고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인데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거리가 먼 주택들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요새는 뭐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지금 없애버렸는데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또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그렇잖아요. 등록 문화재 주택이나 가정 어린이 주택이나 자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또 이런 것도 과세하면 안 되겠죠? 또 합산 배제 신고한 일정한 임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제외합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인것과 아닌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문제 153페이지 3번 문제 별 표시하셨으면 봅니다. 종부세법상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요. 토지가 나오면 짐작하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찍으면 안 되고 토지 이용을 구분해. 얘는 어느 용의 토지에 해당돼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업종을 상상해 보면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 드렸죠?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니까 뭐합니까?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별도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나대지 잡종지는요? 토지용이 뭐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임야요. 일반 임야는 뭐예요? 종합합산입니다. 임야는 종합합산이죠. 그러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건축물은요.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공장 용지요. 법령에 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어요. 그러면 공장은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고. 그 다음에 고구 오락장용 토지요. 고일분리죠? 고오락장 구분토지는 고일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 않는 거 어떤 겁니까? 리을, 건축물. 그 다음에 어떤 거요? 고급 오락장 토지. 리을하고 비읍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얘들은 분리상 토지 아니고 건축물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넘어가시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역시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여러분. 틀린 거 그랬는데요. 1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양피소,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세 규정에 의한 별장은 종부세상에서 제외한다. 별장은 이미 재산세 4% 고일과세했으니까 종부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맞죠? 2번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소유의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니까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3번 상업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한다. 자, 상업용 건축물인 토지인지를 잘 봐요. 상업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는 일반 건축물에 속 토지고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이잖아요. 별도든 종합이든 어떻든 간에 종부세 대상이 되니까 상가 부속 토지는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4번 봅니다. 일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고급주택 포함입니다.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과세하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취득세만 달리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3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고급주택은 종부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을 보시니까 틀린 거 그랬는데요. 어딜 보시냐면 주택분은 하여튼 1번 과세기준제 주택분 납세무자로서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상인 주택 공시가판 금액에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상가 토지라 단위가 커요.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납세무자가 얼마예요? 기준이? 5억 원 초과하는 자. 종합은 나대자 쪽이라 단위가 작아요. 5억 초과하는 자. 별도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볼게요. 종부세는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과 유가조건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종부세는 물납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되지.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종합합산상 토지 5억 초과하는 자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집은 별도 합산상 토지는 얼마 초과하는 자요? 80억 초과하는 자고요. 기준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니까 개인 공인당기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다음 자를 바탕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흡수는 계산한 것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군직에 소지하는 공장 용지 중 공장 입지 면적 초과하는 토지요. 앞동네 뭐라고 토지가 나면 토지용을 먼저 구분해야 돼요.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어느 종의 토지에 해당돼? 종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종합이고, 그러면 자, 과세비중 계산한 것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은 가액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지역에 소지하는 일반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요. 자, 일반 건축물의 소속토지 기준면적 이내면 뭐예요? 별도 합산상 토지는 얼마 초과할 때 납세문자가 돼요? 80억이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별도 합산 상가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것은 군직에 소지하는 공장 건축물의 입지 면적 초과 종합합산만 대상이죠? 첫 번째 것만. 그러면 자, 종합 10억입니다. 그럼 종합합산상 토지 과세 흡수를 구하는데 종합합산상 토지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6억 공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5억을 공제합니다.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종합합산상 토지 과세 흡수는 공시가계획에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 올해 몇 프로입니까? 90%예요. 그래서 5, 9, 45.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억 5천만 원이죠? 5, 9, 45. 4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종합합산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에서
자, 요거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90% 곱하고. 자,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니까 이거는 아까 25억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고자 이부자 씨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2020년 종부세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서울 소재 종로구 소재 아파트 공시가액 6억 5천이요.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 공시가액 2억 5천이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전부 다 합산하죠, 주택. 자, 그 다음에 원주시 무실동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 임대주택은 문제 내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임대주택에 관해서 이제 계속 개정이 돼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합산 배제시키는 주택도 있지만 또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도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요 임대주택은 출제자가 문제 내기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안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든 간에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으로 했을 때 3억 2천 임대주택은 배제가 되고, 그러면 자, 임대주택 빼고 나머지 애들을 합산하니까 합산 배제 주택인 임대주택을 빼고 나머지 애들은 합치니까 개인별 합치니까 6억 5천, 2억 5천이 합치니까 얼마예요? 예? 9억입니다. 그럼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주택부는 일반적으로 공시 합한 금액에서 9억이지 참. 공시 합한 금액에서 자, 얼마예요? 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을 빼. 실제로 9억 공제하죠?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는. 근데 거기도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90% 곱해요. 근데 여기서는 1세대 2, 지금 3주택이니까 얘는 1세대 합산배제 주택을 뺐다 할지라도 주택이 두 채니까 공시가판 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 안 하고 얼마만 공제? 6억 공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다가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공정시장가 몇 프로? 90% 곱합니다. 주택분 종부세과세 표준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90%. 그러니까 39 27이죠? 39 27이니까 얼마예요? 2억 7천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종부세 주택분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8번 별표시합니다. 종부세법상 주택분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세니까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전국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2번 취득세 중과상인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장 제외, 고급주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이고. 3번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종부세 과세에 필요한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공제해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를 빼? 6억 공제합니다. 실제로 9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곱합니다. 몇 프로? 90% 곱한 금액이고. 4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 기간제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보유한별 공제액은 주택분 종부세에서 보유한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 몇 프로? 50% 공제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 잘 봐야 돼요. 1세대 1주택자만 연령별 보유한별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거지. 1세대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항상 문제 나면 1세대 1주택자인지 잘 보세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만 이렇게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합니다.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한별 공제예요? 5년 이상. 3년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그러면 몇 프로? 40%, 15년 이상 때 몇 프로? 50% 공제입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5번 질문 봅니다. 1세 주택자로서 과세연제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한 자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한별 세액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중복공제 허용됩니다. 최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된다? 현재 법령은 70% 범위 내에서. 현재 법령은 올해까지는 7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받습니다. 연령별 공제가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중복공제가 허용되니까 15년 이상 보유하면 50%고 70세 이상이면 30%. 합치면 원래 80%인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70% 범위 내에서만 중복공제 허용된다.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니다. 종부세법상 종부세 납세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는데요. 1번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
매입 임대주택 등으로 소유한 경우라도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일 때는, 임대주택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산배제 주택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합산배제 주택은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임대주택 같은 거. 그 다음에 2번 1세대주택자인 자로서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주택 공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자, 단독소 1세대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그 다음에 6억을 공제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 9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고 9억 초과할 때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예요. 원래 주택부는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6억까지는 납세 의무 없고 6억 초과해야 되고, 주택부 납세 의무자 부과 기준은. 근데 다만 이렇게 단독소 1세대주택자는 실질적으로 9억까지는 납세 의무 없고 9억 초과해야 되고요. 3번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인 경우에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액 6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단독소 1세대 1주택자는 실제로 9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한번 보시면 9억까지, 실제로 9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데, 다만 부부 공동 소유일 때는 보세요. 부부 공동 소유, 지분 균등합니다. 지분 균등하고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동소 1세대 1주택이다. 지분이 균등하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12억이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봤을 때 부부도 개인별 과세입니다. 그리고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자, 그러니까 6억 초과해야지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독소 1세대 1주택은 실질적으로 9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데, 부부 공동명의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부 공동소 1세대 1주택이고 지분이 균등하면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6억씩 나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일단 물어보질 말아야지. 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 눈빛이라도 보내던가 아니면 고개라도 끄덕이던가 뭔가 사인이 있어야지 대답이라도 하던가, 아니 대답하기 싫으면 말은 하지 말, 갑자기면 말은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속으로 하던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살짝 대답해야지 하기는. 그래서 말을 하면 비말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자, 봅니다. 9번 문제. 자, 계속 보겠습니다. 3번 지문 봤고요. 4번 지문 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과세일년제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여러분요, 법이나 단체도 종부세 부과되죠? 그럴 때, 자, 우리가 자,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면 별도 합산상 토지죠? 별도 합산상 토지분은 얼마 초과해야 돼? 별도는 80억 초과해야 되니까 100억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과세일년제 공시가격이 6억인과 4억 원인 주택을 수여하고 있는 2주택을 수여하는 개인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10억이니까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주택 또는 별장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2주택일 때는 6억, 자, 이거 6억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가 되고, 6억 초과하면 한 채든 두 채든 여러 채 합친 가격 6억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당연히 또 과세 표준도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니까. 158페이지입니다. 종부세법상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과세기준연제 세대원이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3억 원에 대해서 기초공제가 적용되죠? 단독소 1세대 주택자는. 2번 과세일년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수연세액에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데,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표에 보니까 고령자, 즉 연령별 세액 공제 있죠? 여기 가로 안에 이제 지금 현재는 10%, 20%, 30%인데 가로 안에 20, 30, 40% 돼 있죠? 이거 내년도에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이거 또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는데 개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령별 공제는 몇 프로? 10, 20, 3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로 내용은 지워버립니다. 가로 내용은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3번입니다. 혼인함으로써 일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은 각각 일세를 본다? 5년 동안 각각 일세를 봅니다. 5년 동안은. 노부모 동거부양에서 세대 합쳤을 때 몇 년 동안 각각 일세를 본다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노부모 동거부양은 10년 동안 각각 일세를 봅니다. 아니, 부부가, 원래 각각 1세, 남자, 여자가 각각 1세대 1택이에요. 1세 1택이면 1세 1택자로서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 세공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2주택 됐다고 세공제택을 안 주면, 그렇잖아도 결혼 안 하는데, 그죠?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립받으면 안 되니까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서 5년 동안은 1세대택자로 혜택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분양도 요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번 짐은 1세대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견별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까지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잘 10번 문제도 별표시 해놓고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종합합산상 토지과세표는 납세무자별로 해당 토지 공시가격의 사판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야지 90% 안 곱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뭐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반드시 거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야 됩니다. 과세표준은. 안 곱해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11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별표시 해놓고 주의하시고요. 2번입니다. 2번 지금 종부세 대상인 주택, 종합합산상 토지 및 별도합산상 토지로 구분하여서 종부세 부과하고, 3번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보다 비과세 감면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3번 재산세 비과세니까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4번 종부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재산세랑 똑같아요. 납기는 대상 종류 관계없어요. 토지분인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맞고요. 5번 1세대 2주택자로서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판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종부세 주택분은 6억 초과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여러분요. 기출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먼저 종부세법상 납세무 성립시기가 2022년 종부세 관한 설명 옳은 거랬습니다. 1번 과세기준 연대 주택 공시값하는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납세무가 있다. 주택분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6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6억까지는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5억이니까 납세무 없어요. 과세기준이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고. 3번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000번의 3이다는데 여긴 지금은 좀 문제가 안 맞는 것이에요. 지금은 안 맞아요. 종부세 세율이 2주택 이하면 종부세 세율이 2주택 이하면 세율이 2주택 이하일 때는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 있고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데 현재까지는 빵오 27 빵오 27 6단계, 과표관 6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도예요. 빵오 27. 이게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빵오 27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한번 보세요. 6단계로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이 지금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3주택 이상. 그래서 요거 세율을 물어볼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시행은 이미 법 바뀌어 있고 지금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겠는데 올해까지는 어떻든 간에 조정상적이 2주택이라든가 3주택 이하는 빵 632, 0.6에서 3.2%까지 빵 632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 다만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요. 최저가 빵 527, 최저가 0.5%인데 지금 0.3%라고 돼 있잖아요. 1,000분의 3이니까 무조건 틀린 거죠. 최저가 2주택 이하라고 했을 때 0.5%입니다. 그리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상정 여부나 주택 수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옛날 문제라 그래요. 그래도 어떤 순간에 세계 들어서
2주택 이하라고 했을 때 빵 5%, 0.5%가 최저이기 때문에 0.3% 무조건 틀린 거예요. 4번 관할 세무서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다. 종부세 아무리 크지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5번 관할 세무서는 종부세,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 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합증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 한 개시 며칠 전까지 고의서 발부해야 한다? 5일 전까지. 재산세도 5일 전, 종부세도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의서 발부합니다. 고의서 발부는 납부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넘어갑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 고개를 한번 또 듭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정성 들여서. 반대로 돌리시고요. 허리도 좌로으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동형 모의고사 이제 시작되는데 보세요. 마무리 과정이 이제 중요한데, 동형 모의고사인데, 그 원래는 쪽집게 그 이론 총정리 그 특강을 하고서 동형 모의고사를 본 것과 그냥 여러분처럼 바로 동형 모의고사를 바로 본 것과는 점수가 10몇 점이 차이 나요, 평균이. 그러니까 한 번 전체를 쫙 저희들이 훑어주고 시험을 보면 본 곳은 점수가 높은데 그냥 동형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특히 첫 주에는 점수가 안 나와요. 동형 전 범위로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데 실망할 필요 없어요. 1차 과목 점수 안 나왔다고 그냥 아유 2차는 안 되겠다 그래서 1차만 하고 이러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점수가 안 나와요. 동형 1주차, 2주차 때. 그런데 그거 이제 이거 쪽집게 한번 훑고 보면 점수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 전에 동형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형 첫 주는 내가 그동안 그 전날 무조건 공부를 하고 시험 보고 그 전날 그 과목에 공부를 하고 시험 봐야 돼요. 만약에 월요일 날이 학개론이다 그러면 그 전날 학개론을 공부하는데 첫 주는 요약집을 보든 아니면 뭐 여태까지 문제집을 보든 계획을 세워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교재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빠르게 쭉 한번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막 다 전부 다 달달 빡빡하게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중요한 것들을 그냥 표시된 것들을 그동안 공부하고 표시된 걸 쭉 읽어요. 정독해서 쭉 빠르게 읽으면서 표시가 안 된 거는 볼 필요 없고 빠르게 된 거를 쭉 읽으면서 표시된 것을 쭉 읽으면서 넘어가요. 눈으로 막 찍으면서.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나도 몰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안 외워진다고 생각하는데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게 있고 나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뭘 실수해가지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독해서 전체 내용을 빠르게 전날 한번 쫙 훑어보고 시험을 봐. 틀리면 그 부분이 구멍이니까 해설 강의 들어서 외우고 제가 동영 끝났어요. 해설 강의 끝났어요. 그럼 바로 다음날 걸 준비해. 그래서 다음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중개사법이다. 그럼 중개사법도 쫙 한번 공부했던 거 그 교재를 계획, 주별로 계획 세워가지고 공부했던 거 쫙 한번 훑어보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총정리 이제 쪽집게 특강을 1주, 2주 동영하고 3주차 보기 전에 3주, 4주는 쪽집게 특강 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3주차 볼 때는 동영 볼 때는 쪽집게 특강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쫙 훑어보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태까지 전국 모의고사라든가 뭐 어떤 문제 같은 것은 반드시 틀린 것만 봅니다. 그래서 맞춘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아, 찍어서 맞춘 거 썼는데 지난번에 찍어서 맞춘 거 또 찍어서 맞추니까 그래서 맞춘 거 볼 필요 없고 틀린 것만 문제 쫙 훑어보고 지문을 쫙 훑어보고 시험 보고. 아셨죠? 하루 9, 10월 달에는 이제 짜투리 시간도 하루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하나라도 더 찍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라도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9, 10월 달 2달은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어영부영 하루 그냥 어영부영 보내고 뭐 커피 마시고 뭐하고 어영부영 보내고 이런 시간 없어야 돼요. 예? 눈만 뜨면 뭐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가서도 무조건 하나라도 더 외우고 하나라도 더 보고 자 보시고 시험 보고 하나라도 더 보고 시험 보고.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냥 뭐 다른 과목 쭉 공부하다가 그냥 대충 시간 되면 문제 좀 풀어보고 문제 몇 문제 풀다가 좀 쉬었다 와서 문제 풀고 이러면 안 되고 학원 나와서 계속 가시고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 시간 엄수하면서 시간 매일매일 과목을 다르게 해야지 그냥 한 과목만 쭉 공부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와서 문제 몇 문제 풀고 이런 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매일매일 요 진도에 맞춰가지고 정신없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정신없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아셨죠? 이렇게 해야지 한 회 한 회 끝날 때마다 실력이 팍팍 늘어나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쪽집게로 한번 쫙 훑어주면 그럴 때 이제 실력이 한번 확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제대로 다져지고 3주차, 4주차 때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당부드립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집 160페이지 봅니다. 13번 문제도 별표시합니다, 여러분. 13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종부세법상 종부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고소의 종부세 납세지는 고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다. 종부세 납세지는 개인일 때는 소득세법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고소할 때는 어디다?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부동산 소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개인인 고소할 때. 그 다음에 2번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그렇죠?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똑같습니다. 3번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개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날부터 몇 개월, 언제까지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분납기한이. 종부세 6개월, 양도세 2개월. 그래서 종부세는 6개월입니다. 3번 틀렸고. 4번은 계속 반복됩니다. 납기시 5일 전까지 거기서 밟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부가징수에도 방식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 하는데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자 하는데 납세무자는 종부세 세액을 당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소 날라고 휴통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봅니다. 이거 29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보면은 종부세법상 종부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종부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이 매년 언제다? 6월 1일.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2번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그렇죠? 토지물 주택분이든. 3번 종부세는 납세무자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렇죠? 무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3번 틀렸습니다. 종부세는 금방 봤다시피 거기서 아까 봤다시피 신고납 13번 문제 5번 지문처럼 거기서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납세무자 거기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틀렸고, 4번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부과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5번 종부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가산세는 적용되나 무신고 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지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부세, 양도소득세하고 제가 조세 총론에서 종부세, 부가징수에 관한 것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종부세, 부가징수 어떤 걸 소개해드렸냐면 여기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이제 올해 납부지원가산세가 신설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정부 부가가세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표 징수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어떤 제재를 받아요? 예? 어떤 제재를 받아? 여기 조세청론에서 할 때 했잖아요, 여러분들. 납부지원가산세 적용되잖아요, 올해. 종부세는 납부지원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납부지원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3% 고지서 기준 납부기간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요? 0.025%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3%는 국세 납부지원가산세 종전에 가상금 규정이 3%온 거기 때문에 이 3%는 납세 고지서를 종부세처럼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만 3%예요. 그리고 깔아놓고 하루 12월 16일이 되면 딱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 납부지원가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데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보세요. 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요. 다만 불성실했다 그러면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 않는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가산세 적용되지 않고, 근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또 납부 불성실에 대한 것은 납부지원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요.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이제 납부지원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고요. 무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15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금 계산 시 과세기 1년제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기초공제한다. 그래요? 6억 원 기초공제합니까? 3억 기초공제하지. 3억 기초공제지. 그 다음에 틀렸고 1번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2번 봅니다. 해당 연도의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주택분 종부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데, 여러분 올해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아까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원칙적으로 몇 프로라고요? 150%예요. 근데 조정상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 자, 토지는 원래 몇 프로고? 150%. 아, 그러니까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은 원래 부자들이니까 150%예요. 재산세, 토지건축물,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150%잖아요. 공식과 관계없이. 예, 150%인데 다만 조정상지역 내 2주택만 200%, 3주택 이상만 몇 프로? 300%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 주택분이니까 150%야 돼요. 최소한 2주택 이하라도 조정상지역 아니더라도 무조건 150%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저렇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봉형에서 합감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 합간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토지 소유한자와 합감한자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래서 아까 노부모 동거부양은 10년 동안 각각. 그 다음에 혼인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각각 1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1세대로 보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대상 종류 관계없이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이래요? 아니고 대상 종류 관계없는 건 맞아요. 토지분, 주택분인데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주택가액을 납세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비례세를 적용합니까?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16번도 여러분들이 별표시하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니까 주택분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2번 지문 봅니다.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 규정처럼 주택 가액에 따라 세부담 상한 비율이 달라져요?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주택 수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내냐 아니냐, 또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지 주택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세 주택분은 3억 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세부담 상한이 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0번 문제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 설명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0번 문제. 상가, 건축, 공장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없다. 그렇죠? 어떤 건축물은 건축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한다. 그래요?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이고, 예?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정규주택을 합산하고 그렇잖아요. 재산세는 원칙 물세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주택별로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 아니고 재산세는 주택별로, 그 다음에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입니다. 재산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별장,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별장
농어촌주택 제외하고에 대한 재산세는 4% 비례세로 적용된다. 그렇죠? 별장은 4% 비례세로. 4번 재산세는 분할납부와 불납규정이 적용되는데 종부세는 뭐만? 분할납부만. 물납 안 되고. 5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안 한다고 그랬고요. 공짜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21번 문제도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요? 일치합니다. 똑같이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 똑같습니다. 2번 재산세 납세지는 해당 재산 소유자의 주소지이지만 그래요? 재산세는 납세지,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물건 소재지지. 그래서 재산 소재지고 종부세가 납세무자가 거주할 때 어디고? 주소지고.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품 적용 시 공정시장가의 비율과 종부세 과세품 적용 시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재산세에서 시가순액에다가 주택부는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60%. 종부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똑같이 공정시장가를 무조건 몇 프로? 90% 곱합니다. 90%. 4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의 징수하고 종부세도 정부과세 방식의 국세이므로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데 종부세 신고납부 할 수 있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개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재산세와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자, 여러분. 자, 재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종부세는 어떻게 하고?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22번 문제 29회 기출문제인데 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힘내시면서 여러분들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의 작성일이 2020년 6월 1일이고 잔금증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6월 29일이에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매도인이다 그런데 맞죠? 여러분 항상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종부세도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6월 1일 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잔금하고 등기가 다 언제 치러져 있어요? 6월 29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6월 1일 날 봤을 때 완벽하게 누가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6월 1일 날은. 그래서 매도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맞고 2번 납세무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법상 납세 규정을 따라가니까 누구예요? 주소지. 3번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오전 납세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부세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10년, 7년, 5년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에서 5년이죠. 4번 납세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틀렸고 자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종부세 물납 허용되지 않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도 기출문제입니다. 23번 문제도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4번 지문을 볼게요. 4번 지문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뺀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됩니다. 네? 그랬을 때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는데 틀렸죠? 가감 조정된 후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또 세부담상을 적용받는 경우는 세부담상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한 후에 세부담상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면 재산세는 이게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고 그 다음에 비부동산은 이게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면은 B부동산 소유하면 갑이,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먼저 A부동산에 재산세 부과하고 광명시장이 B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하고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그러면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문제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으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요?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 종부세. 그래서 여기 지금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재산세를 공제할 때 가감 50% 범위에서 재산세 가감 조정된 세 적용될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이 아니라 후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나머지 여러분이 보시고 24번 문제도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24번 문제. 고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갑이 A주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2020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갑은 종부세법상 납세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 주택자라고 가정합니다. 1번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은 둘 다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2번 갑의 고령자세액 공제는 종부세법에 따라 3조연세계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그랬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세고 주택분이고 60세니까 1세 주택자니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니까 몇 프로? 10% 맞습니다. 3번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350만 원인 경우에 10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올해 개정이 돼서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입니다.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니까 몰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35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다? 100만 원입니다. 250 깔고 나머지니까 2개월 내 분할 납부. 맞습니다, 여러분들? 4번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데, 여러분 아까 주택부는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인데 주택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몇 프로? 130. 주택부는 150%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재산세는 안 되고, 요거 150%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4번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주택부는 150%가 나오면 안 돼요. 최고가 130%인데. 5번입니다. 만약 갑이 A주택을 신탁부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하게 된 경우 A주택이 위탁적으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수탁자. 네? 수탁자 전세 납세무자잖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25번 오늘 라스트 문제입니다. 이거 풀고 전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25번 문제 봅니다. 25번 문제. 이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30회 작년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2020년 귀속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에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자연공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전 환경지관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종부세는 토지용을 구분해야죠. 얘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느 용에 해당돼요? 그죠? 아까 자연공법에 따른 공원전 환경지구 안이면은 법 나오고 지구 구역 임야니까 뭐예요? 분리과세요. 그러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행위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면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구 안에면은 뭐고? 비과세고. 환경지구 안에면은 분리과세하니까 종부세 행위 안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죠? 그래서 1번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분리대상 토지니까. 1번 정답이죠? 이렇게 해서 토지용 구분하는 건데, 제가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면 환경지구 안에면을 작년에도 맨날 비교해서 알려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번 납세무 없습니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1세주택자에 해당할 때는 주택분 종부세 세액 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한번에 따른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 몇 주택자인지 잘 봐야 돼요. 1주택자만요. 맞습니다. 3번 문화재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 우리 문화재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이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제합니다. 종부세가 아니죠? 당연히. 등록문화주택 부과하면 안 되고. 4번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150만 원의 세액을 납부기 하는 경우가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가 작년에 맨날 400만 원을 예를 들었어요. 종부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니까 처리 기준은 100,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냐? 250 깔고 나머지니까 얼마? 150만 원. 맨날 얘를 150만 원, 400으로 예를 들었었어요. 150만 원. 맞죠, 여러분들? 5번 주택분 종부세 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해 소유한 경우에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본다. 여러분 종부세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예? 각각의 소유로. 공동소유주택이요. 양도소득세에서도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해요. 지분이 크든 작든 양도세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예? 공동소유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다만 소수 지분자도 올해부터는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 초과해서 소유한다. 그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갑지분 60%, 올지분 40% 이럴 때도 이 소수 지분자 40%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과정을 다 문제풀이 7, 8월 과정을 다 마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문제집 우리가 해설이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해설을 자, 일일이 필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걸렸어요. 하여튼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자, 과정 9, 10월 달 아까 동형 모의고사 과정 마지막 과정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